식사들 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오늘보다 더 어색한 날이 있을까요? 식사들 하셔야죠. 이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하루에 몇 번씩 그냥 멍 하십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울컥울컥들 하시죠.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뉴스가 나오면 화들짝 놀라고 그러십니까? 뭐 저도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사실 3일 전쯤에 정신이 좀 들길래 됐다 이제 뭐 털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어제 유튜브 그 쇼츠 영상이라는 것을 훑어보다가 터져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웃음이 터질 것인데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의외로 이재명 후보 영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다가 박주민 의원 선거 홍보 영상에서 나 박주민 하는데 거기서 그냥 퍽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불쌍하게 생겼든지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참 희한했어요. 뭐에 터질 줄 모르니까 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며칠 더 쉬려고 했는데 우리 이사님이 방문만 열면 그냥 시체 냄새 난다고 하도 뭐라고 하길래 커뮤니티에 그냥 막 시작한다고 올려버렸길래 먼지 쌓인 컴퓨터 그 자판을 갖다가 좀 두들러 봤습니다. 근데 실망이 좀 걱정이 되네요. 말하다가 갑자기 터져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요. 한 일주일 넘게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봐도 나라가 끔찍한 상황이 온 것은 현실이고 적폐들은 2달을 못 참아갖고 벌써부터 침들을 질질 흘리고 앉았고 민주당은 당연히 정신을 못 차렸고 민주시민들은 눈에 초점이 없어버리고 이제 정신들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갑자기 훅훅 들어오는 나라 없어진 듯한 감정 때문에 잠깐씩 멈추더라도 정신 차려야죠. 차린 척이라도 하셔야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더 홀가분해져 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뭐라고 나라 걱정은 그냥 혼자 다 짊어진 듯이 오지랖을 떨고 있었습니다. 집값 오르는 것이 내 잘못 같고 공무원이 땅투기를 해도 내가 잘못을 해갖고 그런 것 같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버려도 나 때문에 쏜 것 같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도 내가 막 돌아다녀갖고 그런 것 같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도 나 때문에 더 번져버리는 것 같고 근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It's alright. 또 시간은 없는데 빨간 것이 안 없어지네. 억울해서 그럽니다. 억울해서 슬픈 것이 아니고 이제는요 얼마나 편합니까? 정부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면 되고 못하면 그냥 맘 편하게 잘한다면서 뭐다냐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격만 하면 돼요. 못하면 손가락질 막 해불고 헛짓거리 하면 채찍질 막 이렇게 해불고 해먹다가 걸리는 놈들이 있으면 막 들이받아 불고 좋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참 공허하네요. 이런 게 다 나라 망가지는 소리인데요. 선거 끝나자마자요 지금 여기저기서 시커먼 연기들이 새어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곽상도가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이제 홀가분하게 무죄 투쟁을 하겠다. 아이고 그러셔야죠. 제발 무죄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50억 정도 해먹는 것은 넉넉하게 봐주는 정부라는 증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셔갖고 꼭 무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참 뭉클한 게 또 있더만요. 재외국민 투표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어마어마한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사실 뭐 재외국민 투표는요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민주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죠. 근데요 종편에서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입을 빌려갖고 원인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 웃깁니다. 첫째, 외국은 투표장이 멀어갖고 고령층이 투표를 많이 못한다. 아저씨들 외국에 살면 나이가 멈춘답니까? 한결같이 민주 후보가 앞서는 것을 보면 해외에선 나이를 안 먹나 보죠. 그러고 우리나라 고령층은 뭐 꽤나 그러시지만 해외에 사는 고령층 분들도 무조건 국힘당 후보를 뽑는답니까?
이 논리를요, 본인들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해외에 살거나 유학하는 20, 30대 진보가 많아서 그런다. 아저씨들 참 힘들게들 사십니다. 국내랑 해외에 사는 젊은이들은 뭐 인종이 다릅니까? 왜 해외에 사는 젊은이들은 여전히 진보적일까요? 아니, 정상일까요? 위에 두 가지 어이없는 논리와 투표 결과를 보면은요, 답이 나오죠. 해외에 사는 분들에게는요, 조작에 중독된 동업자들이 없으니까요. 친윤 언론들이 세뇌를 할 장사판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판단들을 하는 거죠. 이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친윤 언론들은 선거 끝나자마자 일제히 문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 것을 씹어대기 시작하죠. 모든 대통령들이 다 받았던 훈장을 문 대통령이 왜 받냐는 참 세계 꼴등 언론다운 논리죠. 이끼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것들아. 이때다 싶으냐? 이제 너희들 세상이 온 것 같아? 근데 맞네요. 저희들 세상 온 것이 맞아요. 이번에 친윤 언론들 대접받을 만하죠. 고생들 정말 많이 했으니까요. 시궁창에서 가래침 맞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느라 얼마나 더러운 작업들을 했습니까? 이제 뭐 잔치상 상석에 비단 방석이 깔려 있을 겁니다. 반대로 대들었던 언론과 기자님들은 크게 걱정이 되네요. 참 대한민국 이 정상적인 언론들은 민주정부일 때는 각자 도생을 해야 하고 친일 정부가 들어서면 인생이 꺾일 각오를 해야 하고 앞으로도 진짜 기자정신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언론인분들 존경하고요,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친윤 언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을 세운 업자들이 있죠. 여론조사 회사들이요.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욕먹고 조롱받아가면서도 있는 그대로 조사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실제 여론과는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공표가 금지된 그 깜깜이 기간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엄청난 오차가 있었죠. 더 웃긴 건 투표 끝나고 출구조사는 정확하게 맞췄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들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끼요 낯짝 두꺼운 인간들아. 제가 선거 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들이 있죠. 여론을 확인하는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들고 있다라고요. 그런 여론조사 회사들과 이익을 같이 하는 친윤 언론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 작업에 질 것 같다고 느낀 40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졌죠. 물론 정부 여당에 실망한 분들도 많았겠지만 작업에 넘어간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이 전체 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당락을 충분히 결정짓고도 남았죠. 오차가 어마어마했던 여론조사 회사들이요, 그것들이 일부러 그랬다면 천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늘에 울어서 양심껏 조사를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회사 문 닫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5년을 갖다가 암흑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될 테니까요. 구독. 또 요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가 용산 국방부로 옮긴답니다. 원래는 광화문으로 옮긴다더니 용산 국방부 자리로 바뀐 것이지요. 자,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했던 이유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만은 군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애초에 논리였던 국민들과의 소통, 업무의 효율성, 접근성 뭐 이런 얘기들은 뒤로 쏙 들어가 버리고 그냥 옮겨야 하니까 옮기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런 걸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언론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요, 엄청난 나랏돈이 들어갈 일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요. 물론 윤석열 정부에게 이런 과한 기대는 사치인 것을 압니다만요. 혹시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진짜로 풍수질이나 이 무속인의 조언 때문에 옮기는 것이라면 이거 무서운 일이죠. 전에도 줄기차게 걱정했던 것이지만요, 무속인이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뒷전에 놓고 해주는 조언을 그대로 따라버리면요, 국가와 국민들에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다가 국민들 목숨 날라가고 나라 경제 휘청휘청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제발 그런 이유로 옮기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참 공허하네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당연히 부동산이었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오를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올라버렸고, 윤석열 정부는 떨어질 만한 정책은 웬만하면 만지는 척만 이렇게 할 테니까요. 솔직히 떨어뜨릴 능력이 있을 거란 기대도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호재가 생기는 곳은 크게 올라불고 너무 올라서 떨어질 곳은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평균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급격하게 오르는 부동산은요, 권력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것만 귀신같이 골라갖고 세대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과 한솥밥을 먹는 친윤 언론들은 같은 이익을 누리며 일반인들의 눈과 귀를 턱 하고 막아불겠죠. 힘없고 빼겁고 줄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왜 진작에 거기가 대박 날 것을 몰랐을까? 라며 마치 그것이 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개돼지가 되어 있겠죠. 당선이 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 때 잔치상을 먹어봤던 친이계 윤핵관들은 벌써부터 추억 돋는 행동들을 개시를 했죠. 취임할 때까지 좀만 참으면 그 자기들한테 더 좋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벌써부터 점령군 행세를 시작을 했죠. 아주 대차입니다. 벌써 전방위적으로 민주진영에 들어온 고소고발들만 수사가 시작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권성동 의원은 김무수 검찰총장들은 알아서 내려오라고 겁을 줘 부렸네요. 권영세 의원도 나서갖고 나가기 싫으면 알아서 수사를 하든가 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다른 임명직 공무원들한테도 잘될 생각을 해봐 라고 지르셨어요.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그냥 다 쫓아내세요. 안 나가면은 전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 그 사찰해갖고 쫓아내듯이 사생활 사찰해갖고 끌어내려 버리십시오. 그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탈탈 털어버리세요. 그 잘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시고 거기 대부분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없으면 만들어갖고 구속시켜 버리세요. 아니면 조국 전 장관 가족처럼 본보기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잘근잘근 밟아서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들 그냥 절절절절 기게 만들어 버리세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임명직들 알아서 그만두라고 압박했다죠. 그러다가 구속이 되었죠. 근데 검찰공화국에서는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 없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원하는 세상을 만드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예? 이번에 임기가 다 된 임명직들 임명하는 거, 새로 임명하는 거, 그거 당연히 문 대통령의 권한인데 마음대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다면서요. 보니까 문 대통령하고 당선인 만나는 것도 연기가 되었네요. 아마도 이명박 사면 때문에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모양이죠. 혹시 벌써부터 대통령 멱살 탁 주고서 아직도 제가 당신 부하로 보입니까? 이러시는 것은 아니겠죠. 대통령은 건들지 마세요. 박살 납니다. 그러분께 마지막으로 축하드릴 분들이 있네요. 우리 문 대통령 지킨다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시고 각종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들 들이대고 홍보물 만들고 고발장 뿌려대신 똥파리 분들 드디어 이기셨습니다. 왔다 축하합니다. 만족하시죠?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자, 우리 똥파리 분들 앞으로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누구를 갖다가 숙주로 삼아갖고 껍질을 탈피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탈피를 할 때마다 크기가 작아집디다. 앞으로도 입에 담지 못할 일배 뺨치는 거친 말들로 맹활약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오늘 민주당 얘기를 또 이렇게 좀 할까 했는데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칼럼에 민주당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저 강상범이요. 저는요, 저만이라도
앞으로 더 편하게, 더 홀가분하게, 더 럭셔리하게 칼럼이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들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